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NFT 같이 네. 실제로 얘가 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가상자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아까도 이제 통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통화로서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라는 단어는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통화, 뭐, 이게 네. 뭐, 가상 통화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상 자산, 에셋군의 하나로, 예. 그래서 이제 에셋 쪽으로 가는 거. 예, 이번 코너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그 밖의 코인들에 사실 고생하시고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뭐 비트코인은 10만 불 간다는데 진짜일까?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명암과 변동성이 있고 또 뭐 버릴 수도 없는 뭐 그런 네. 시장이고 특별히 이제 대표님은 테이블랩스에서는 가상화폐의 그 장점 예,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동성이 크다,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제도도 지금 막 그런 게 혼란스러운 게 네. 오히려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시장의 그 쭉 그 역사적 흐름, 지금의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도 가상자산 같은 경우 작년에 네. 처음 해가지고 조금 해봤어요. 그냥. 네. 해봤는데 돈을 너무 잘 번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팔아버리고서 원금은 빼고 그 다음에 남겨놓고서 하다가 보니까 반 이상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코인은 코인이구나 이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 했던 친구를 CTO로 맞이를 한 거예요. 만나서 그 시스템을 지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시작은 어차피 코인으로 저도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전통자산으로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되게 젊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젊어진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충분하게 논리적 근거들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실제로 이제 저도 리갈 리스크 지는 게 싫으니까, 네. 예, 법률 리스크 지는 건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싫으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정책이 변할 건가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중에 코인에서 이제 돈 많이 번 친구들 좀 만나보고, 블록체인 쪽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생각은 일단은 저도 뭐 마찬가지로 투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튤립이나 비슷하다. 펀더멘탈 밸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랑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그러니까 망가지거나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최종 결론이고요. 네, 이미 그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두 부모님 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월 달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 행정명령이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전에 12월 달에 외국계 은행들, 뭐, BOA나 이런, 이제 JP 이런 데서 커스터디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다고 말은 했어요. 커스터디는 뭐예요? 보관 업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채권들, 전통자산들은 모든 자산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소유권이 뭐 운용사에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빼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 보관 업무를 하거든요. 이거 못 훔쳐가게. 근데 지금 코인들은 막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고 거래소가 들고 튀고 맞아요. 막 그다음에 거래소 문 닫고 해킹당하고 네, 해킹당하고 그렇죠. 문 닫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리갈 리스크도 물론 있고요. 법적 리스크도 있지만 보관 리스크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3월 달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가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같이 합의한 법안이 거의 이제 올라갔어요, 이미. 그래서 11월에 아마 승인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근데 지금 행정명령은 이제 조사해보자, 시스템을 좀 만들자, 뭐 이 정도 아니에요? 3월 달에는 네. 이제 감독 그러니까 SFC한테랑 네. 그다음에 CFTC한테 얘기를 해서 CFTC는 선물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네. 한쪽은 이제 증권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물위원회, 뭐 주식위원회라고 네. 그냥 단순하게 평가하면 양쪽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쳐지면서 금투법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미국은 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둘이 모여서 너네들이 얘기해서 정해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품적으로 이제 상품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네. 정해서 안을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바이든 3월 달에 상품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아직 확정 안 된 거군요. 안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거고.
두 개가 다 있어요. 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월 달에 와서는 그래서 두 개 공화당이 나눴어요. 그래서 CFTC, 그러니까 선물 쪽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통화 쪽, 가상 자산 쪽은 디지털 에셋에 대한 거는 선물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STO라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유사한 형태, 쿠폰이 나오거나 비즈니스에 릴레이트 되거나 이런 건 솔직히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SFC에서 관장한다. 이원회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상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게 그 통화로 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세고 네. 상품적으로 가면 이제 규제가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약간 상품적으로 포함되는 거 선호하는 것 같은데. 선호하고 있죠. 선호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은 어떤 이게 상품이냐 주식성이냐를 선택을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두 가지 기준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금투의 법으로 커버를 했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다 죽는다. 너무 법이 타이트해지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미국하고 유사할 것 같고요. 디지털 가상자산법, 가칭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그걸 관장하는 이제 부서가 금감위가 할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책 당국은. 그 다음에 그 두 개도 마찬가지로 성격 자체가 주식과 유사한 성격이라면 아마도 금융자산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통화성,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NFT 같이 실제로 얘가 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가상자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아까도 이제 통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통화로서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통화, 뭐 가상 통화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상 자산, 에셋군의 하나로, 그래서 이제 에셋 쪽으로 가는 것 같고, CFT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물위원회 같은 경우도 CME에 이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장이 돼 있어요. 선물 시장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CFTC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저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 하는 이유가 저렇게도 상장까지 시켜놓고 숏을 칠 수 있지 않으면 일단은 얘를 좋게 안 보는 거죠. 매니플레이션 되는 거죠. 그렇죠. 조작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매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이슈들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수해서 올리는 것도 작전이잖아요. 내리는 것도 작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상 매수 매도가 다 돼야 되고 거기서 둘이 싸워서 시장 가격을 만들어. 공평한 운동장을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든다는 거죠. 공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게 가격 찾는 기능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매수만 되거나 매도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런 그 가상화폐, 말씀하신 가상자산이 인정받는다는 증거란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쭉 드린 게 분명히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상으로 들어올 것이고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국이 되게 이제 메이저였다면 지금은 미국으로 메이저가 넘어갔고 미국에서 법이 나오면 모든 나라는 미국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또 CDBC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US 달러 패그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CDBC는 없고 중앙은행의 발행하는 자산의 디지털화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디지털 뭐 이런 것들, 달러의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저번 루나 사태처럼 이제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 이제 세 가지 것들이 이제 막 섞일 건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루나 때 봤듯이 달러 패그된 거는 건드리면 죽는 거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나온 법하고 7월 달에 나온 법에서 3월 달에는 없었고요. 7월 달에 나온 법에서 US 달러 패그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데든 우리한테 감독을 받아야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미국 달러 그리고 3개월 이내의 트레저리 빌만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금태환이랑 비슷하거든요. 한마디로 달러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그 디지털 테더, 그러니까 뭐 USD 테더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그 달러 패그 코인들을 발행해. 그 얘기 뭐냐면 달러 패그 발행된 것만큼 이쪽에 달러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에셋백이잖아요. 이거를 자기네가 감독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 버리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세상으로 들어오려면 달러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중국이 이길 거라고 솔직히 5년 전에는 중국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5년 지나면.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다시 또 미국이 한 50년은 또 해먹겠구나.